안녕하세요. 저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경영지도사에 대한 비전을 이기준 지도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소비자 행동론이라는 과목을 이제 맡고 있는데 그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강의 중간중간에 좀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28회입니다. 얼마 안 됐죠? 네, 28회고 그때까지는 한 14년 정도 B2C 기업에서 마케팅 기획, 제품이나 아니면 인적 판매에 대한 설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경력이 있다 보니 당연히 양성 과정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28회에 시험을 받고 안타깝게도 27회 때 2차 시험을 똑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가져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는 시험 준비할 때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소비자 행동론은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 과목이에요. 좀 친숙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학교에서 경영학이나 심리학을 좀 하셨던 분들은 좀 친숙하실 거지만 그 외의 분들은 왜 이 시험 과목을 봐야 되는지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작년에 29회 때 시험 봤던 문제입니다. 스크린에 있는 글씨가 보이시죠? 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문제 1번부터 한번 이렇게 쭉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읽었더니 뭘 묻는지가 이해가 되시나요? 왜 우리 그 14년에 히트했던 노래 중에 썸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내 거인 듯, 네 거인 듯. 저도 그 노래 잘 모르겠는데 보면 충분히 한글이에요. 한글이고 보다 보면 크게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그쵸? 처음 보는 단어가 있으세요? 혁신적인 신제품, 이건 뭔지 아시죠? 그죠? 근데 다 읽어 내려가도 뭘 묻는 건지를 모르겠는 이 부분이 바로 그 소비자 행동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고관여와 저관여라는 말이 있는데 저 말을 언뜻 들으면 무슨 뜻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저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행동론의 특징은 낯선 단어들, 낯선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또 고관여, 저관여라는 단어들의 특징은 왜 신제품은 눈에 보이잖아요. 예, 근데 고관여, 저관여라는 단어는 눈으로 잘 안 보입니다. 구체물이 아니라 추상적인 표현이죠. 예, 머릿속으로 떠다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정의하지 않고서는 시험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행동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익혀야 되는 용어부터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30점짜리 문제죠. 1번이랑 2번은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실생활에 적용해서 이제 풀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지금 3번, 4번, 5번, 6번 문제를 전체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보면 다 좀 생소한, 저 정의를 내가 충분히 익혀서 2줄 정도, 3줄 정도는 뜻풀이 있죠, 뜻풀이. 국어사전에 낱말 뜻풀이 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용어는 기본적으로 익히고 가셔야지만 학습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범위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얘가. 네. 추상적인 단어가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이 프로세스가 시험 범위의 한 25% 네,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가 시험 범위의 한 20%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위의 것은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 아래쪽은 소비자 정보처리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는 이 두 가지 과정이 머릿속에 돈다는 얘기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연관을 이렇게 주더라. 이 화살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어떻게 연관을 주는가를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셔야지만 문제를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전체적인 과정에 영향을 주는 거는 개인 특징들이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받아서 내가 초코파이를 살 때 오리온 초코파이를 사는지 롯데 초코파이를 사도 되는지에 대해서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범위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시험 나오는 거니까
가장 좀 매력적인 과목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소비자 행동론 특징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하셔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암기,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들어보지 못한 듣보 용어죠.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이 줄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직장생활 하셨지만 직장생활에서도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로만 공부를 하면 나중에 답을 쓸 때 혼돈이 생기죠. 네. 그래서 지각을 써야 되는데 인지를 써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작성을 하는 암기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습, 인지, 지각, 주의. 왜 우리 보통 생활에서는 비슷비슷하게 쓰는 말이잖아요. 확실하게 다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지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선택적 지각도 있고요. 지각적 해석도 있고요. 지각된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유명한 용어들이 한 5-6개씩 쭉 나옵니다. 그걸 다 구별해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한다 그러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하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의 결과가 늦게 나타납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마케팅 관리나 시장 조사로는 딱 익히고 수학 문제 풀듯이 풀면 딱 떨어지는데 얘는 모호하게 모르는 말들을 내가 쭉쭉 써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공부의 한 80% 정도 이상을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전체 판이 보이죠. 아까 전체 시험 범위 보여드린 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동기부여가 좀 제일 늦게 되는 과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부한 만큼 시험 결과는 보장이 됩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 고득점을 나오고요. 공부를 적게 했는데 고득점을 맞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충실하고 정직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고 이제 강의는 이렇게 10주차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3주차와 7주차에는 평가를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요즘에는 뭐 공부하는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잘 작성하느냐의 연습도 필요하기 때문에 머리에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쓰기를 못 해내면 떨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27회 때 떨어졌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주차에는 실전 모의 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행동론은 뭐 특별히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과목은 아니에요. 그냥 단지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 내려갔을 때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요거는 요 뜻이에요 라고 이렇게 가볍게 설명해 드리는 얘기를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용어가 익숙해지면 좀 실질적인 공부는 여러분들이 쥐고 가시는 그런 부분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동기라는 게 있죠. 아이들 공부할 때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사용하는 동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소비자들이 니즈가 발생을 하고 동기가 발생을 하는데 구매력까지 연결되려 그러면 동기가 어느 정도 뭐 확보돼야 되고 이런 말이 있어요. 동기가 과연 뭐냐라고 하면 저는 그냥 동기는 추진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네, 추진체. 추진체가 크면 멀리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동기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데 좀 쉽게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 그 역할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3월, 4월 이후에는 이제 개별로 공부하는 방식이 바뀌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 4월에는 제가 그런 부분에 이해력을 좀 돕는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합격의 기쁨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